정말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네? 몸이 이렇게 떨리는 걸 보니까요. 한 커플은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은 키스를 멈추지 않았어요. 뒤쪽에서는 더 노골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거친 숨소리.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불편하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니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9시 반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는 생각에 일어날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째였어요. 처음 1년은 눈물로 지새웠고 두 번째 해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세 번째 해부터는 그냥 살아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TV 보고 다시 잠들고 그렇게 1300일이 넘게 흘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미경이었어요. 야, 박순자. 집 앞이야. 5분 안에 안 나오면 올라간다.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미경이가 전화로 어디 가자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귀찮아서 대충 알았다고 했는데 설마 정말 올 줄이야. 지금 뭐 입고 나가? 아무거나 입어. 빨리. 다급하게 옷장을 열었습니다.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가 엉망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빗으로 몇 번 쓸어내리고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미경이가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미경이가 말했어요. 화장은? 안 했는데. 에이, 차 안에서 해. 여기 파우치. 저는 백미러를 내려 얼굴을 봤습니다. 59살의 얼굴이 그대로 비쳤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가에 팔자주름이 선명했습니다. 요즘 들어 얼굴이 부쩍 늙어 보였어요. 어디 가는 건데? 가면 알아. 야, 진짜 어디야? 미경이가 한참을 운전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집에만 있잖아. 그게 어쩔 수 없잖아. 아니야. 나가야 돼. 사람 만나야 하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말 100번도 더 들었습니다. 나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요즘 얼굴 봐. 완전 죽은 사람 같아.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차는 인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쯤 달렸을까 미경이가 한 주차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주차장에는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버스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관광 가는 거야. 갑자기 무슨 관광? 미경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나 솔직히 말할게. 이거 묻지마 관광버스야.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뭐? 묻지마 관광? 응. 한 번만 가보자. 제발. 너 미쳤어? 나 그런데 안 가. 저는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재빨리 문을 잠갔어요. 야, 문 열어. 안 돼. 너 꼭 가야 돼. 야, 이미경. 장난 아니야. 문 열라고. 미경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순자야. 나 너 걱정돼서 그래. 너 이러다가 진짜 죽어. 사람이 사람 만나야지. 그래야 살아. 나 괜찮다니까. 괜찮지 않아. 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웃지도 않고 그냥 죽어가고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한 번만 가보자. 싫으면 중간에 나와도 돼.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이야. 그래, 한 번만. 차에서 내려 버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니 버스가 이상했어요. 창문마다 커튼이 빽빽이 쳐져 있었습니다. 일반 관광버스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버스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였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다들 어딘가 들뜬 표정이었죠. 정확히 10시가 되자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내려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투어 진행할 총무 김지연입니다. 목소리가 크고 경쾌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즐겁게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탑승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경이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자. 계단을 올라 버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버스 안은 일반 관광버스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앞쪽에는 큰 노래방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도 일반 버스와 달리 테이블이 있는 마주보는 형태였어요. 뒤쪽에는 냉장고가 있었고 그 안에 술병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미 탄 사람들은 30명쯤 되어 보였는데 다들 수다를 떨거나 웃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미경이가 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중간쯤 되는 창가 자리였어요. 앉자마자 총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비뽑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미경이를 쳐다봤습니다. 제비뽑기가 뭐야? 그냥 짝 정하는 거야. 짝? 응. 오늘 같이 다닐 짝. 저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총무가 큰 상자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파란색이었어요. 남자분들은 빨간 봉투, 여자분들은 파란 봉투 뽑으세요. 같은 번호끼리 오늘 하루 짝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미경이가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야, 나. 안 돼. 그냥 해봐. 나 진짜 못해. 할 수 있어. 그냥 뽑기만 하면 돼. 총무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파란 상자를 내밀었어요. 자, 뽑으세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을 넣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뜯어보니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2번. 총무가 크게 외쳤어요. 12번 여자분, 12번 남자분은 어디 계세요? 버스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어요. 머리는 짧고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나이는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가까이 오니 더 잘 보였습니다. 얼굴이 선하게 생겼고 눈매가 부드러웠어요. 운동을 꾸준히 한 듯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곧았습니다.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네네. 제비뽑기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짝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총무가 다시 앞으로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의 규칙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이름 묻지 마세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둘째, 나이 묻지 마세요.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셋째, 사는 곳, 직업, 전화번호 묻지 마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냥 오늘 하루 즐기시면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총무가 노래방 기계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냉장고에서 술병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가 테이블마다 놓였어요. 자, 마시면서 가시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앞쪽 커플부터 술잔을 부딪혔어요. 어떤 커플은 벌써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옆에 앉은 남자도 어색한지 가만히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가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네. 친구가 데려왔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친구 따라서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 남자도 나와 비슷한 처지구나. 저도요. 어색하네요. 그쵸? 둘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묘하게 친근감이 들었어요. 버스 안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앞쪽 커플은 이미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옆 커플은 남자가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 뒤쪽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어요. 옆에 앉은 남자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총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게임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과 손잡고 10초 동안 눈 마주보기. 웃으면 안 돼요. 웃은 커플은 벌칙. 사람들이 웃으며 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옆에 남자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하나요? 남자가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글쎄요. 다들 하시는데. 미경이가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빨리 하라는 신호였어요. 자, 시작합니다. 총무가 외쳤어요. 하나, 둘, 셋. 남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냥 게임이니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을 내밀어 남자 손을 잡았습니다. 순간 전기가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남자 손이 따뜻하고 컸습니다. 손바닥이 약간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5초쯤 지나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왜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겼어요. 이 상황이 남자도 비슷했나 봐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푸.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남자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총무가 외쳤어요. 자, 웃은 커플 손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도 손을 들었어요. 총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절반이 웃었네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웃은 12번 커플. 벌칙입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서로 어깨 주물러 주기. 3분씩.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규칙이에요. 어서요. 다른 커플들도 어서요 하며 재촉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남자가 제 뒤로 가서 양손을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남자는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힘을 적당히 주며 천천히 풀어줬습니다. 손가락이 어깨 근육을 누를 때마다 이상한 감각이 올라왔어요. 많이 뭉치셨네요. 남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어요. 손이 목덜미로 올라갔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목 뒤를 눌러줬어요. 그리고 다시 어깨로, 등 위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게임일 뿐인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랐어요. 3분이 지나고 총무가 말했습니다. 교대, 이제 제 차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남자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깨가 넓고 단단했어요. 셔츠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서툴게 어깨를 주물렀어요. 남자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3분이 금방 지나갔어요. 게임이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남자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들떠갔어요. 술이 돌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버스가 출발한 지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자도 조용히 앞만 보고 있었어요. 둘 다 어색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어요. 노래방 화면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앞쪽 좌석에서는 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자 짝이 옆에서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술잔이 테이블마다 놓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여러분. 총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첫 번째 휴게소 가기 전에 편안한 시간 가지세요. 그 말과 함께 버스 안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문 커튼도 닫혀져 있어서 안이 거의 캄캄해졌어요. 노래방 화면에 희미한 불빛만 남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갑자기 어두워지니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저는 살짝 앞을 쳐다봤습니다. 한 커플이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담요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옆 좌석에서도 비슷했어요.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묻지마 관광이구나. 뒤쪽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괜찮으세요? 옆에서 남자가 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네. 그냥, 저도 이런 거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남자도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그게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힘드시면 제가 자리 바꿀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옆 좌석의 커플은 이미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쪽쪽거리는 소리.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상한 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였어요.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감각. 앞쪽 커플은 더 격해졌어요. 담요 속에서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가 작게 신음했어요. 남자가 귓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막을 수 없었어요. 사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속삭임, 신음. 저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네,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저는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긴장돼서요. 그냥, 손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다 이러는데 손잡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남자 손이 크고 두꺼웠어요.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이었어요. 제 손을 감싸듯 잡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남자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이었나요? 남자가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제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작은 원을 그리듯이 전기가 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등을 쓰다듬는 작은 움직임인데 온몸이 반응했어요. 남자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 사이로 끼워 넣었어요. 연인들이 하는 손잡기였습니다. 이래도 괜찮으세요? 남자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앞쪽 커플은 더 시끄러워졌어요. 여자가 안 돼요, 여기서는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담요가 더 격하게 움직였습니다. 옆 좌석의 남자는 여자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옷 위로지만 확실히 보였습니다. 여자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무 적나라 했어요. 남자가 제 쪽으로 조금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조금요. 저도요. 이럴 줄 몰랐어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어요. 이 남자도 나처럼 당황하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습니다. 근데 남자가 말을 이었어요. 다들 이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뭐요? 편하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을 들어 제 어깨에 올렸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죠?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올라온 손이 너무 뜨거웠어요. 싫으시면 말씀하세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그대로 있었어요.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59살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한테. 하지만 몸은 솔직했어요. 어깨에 올라온 손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남자가 저를 자기 쪽으로 살짝 당겼어요.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남자 어깨에 기댔어요. 단단했습니다. 남자 어깨가 넓고 단단했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 느껴졌습니다. 편하세요? 남자가 속삭였어요. 귓가에 입김이 닿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어깨에 올린 손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등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옷 위로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부드럽게 손이 등을 훑었습니다. 니트 위로지만 체온이 느껴졌어요. 차가우시겠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끌어안았어요. 이제 완전히 안긴 자세였습니다. 저는 남자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셔츠에서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세제 냄새와 남자 냄새가 섞인 향이었어요. 남자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쾅, 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남자도 긴장하고 있구나. 그쪽도 떨리세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요. 남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6년 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저도 그래요. 둘은 잠시 조용히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앞쪽에서는 계속 소란스러웠어요. 한 커플은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커플은 키스를 멈추지 않았어요. 뒤쪽에서는 더 노골적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거친 숨소리.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불편하고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니까. 남자 손이 제 허리로 내려왔어요.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남자가 또 물었어요. 항상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뭐가 괜찮고 뭐가 안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온기가 좋았습니다. 남자가 허리를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위아래로. 손이 옆구리를 지나 등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신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제 머리에 턱을 얹으며 속삭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네. 몸이 이렇게 떨리는 걸 보니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들켰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6년 동안 이런 감정 잊고 살았어요.
그냥 일하고 집 가고 매일 똑같이. 근데 오늘 남자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 등을 더 세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쪽 만나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너무 공감됐습니다. 저도요. 둘은 더 가까이 붙었어요. 이제 틈이 없었습니다. 남자 손이 제 옆구리를 훑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신사적이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조금 아쉬웠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앞쪽 커플은 이제 거의 누워 있었어요. 담요가 완전히 덮여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그쪽을 보다가 남자 품에 얼굴을 더 묻었습니다. 보지 마세요. 남자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 20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자 품이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제는 좀 느려졌어요. 처음보다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렸어요. 남자한테 기대니까 편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커플들처럼 막 굴지 않았습니다. 항상 물어봤어요. 배려했어요. 저기, 네. 이 여행 끝나고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요? 네. 오늘만 보고 끝내기 아까워요. 남자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연락처 교환해요. 휴게소 도착하면, 네. 둘은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미소를 봤어요. 그때 앞쪽에서 총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10분 후에 첫 번째 휴게소 도착합니다. 버스 안이 웅성거렸어요. 사람들이 담요를 치우고 옷을 정리했습니다. 조명이 조금 밝아졌어요. 남자가 저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남자가 물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자의 웃음이 이렇게 밝을 수 있구나. 버스가 휴게소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겨우 30분 정도 지났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줄지어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갰어요. 59살 여자의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를 수 있구나. 찬물로 얼굴을 식혔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팬티가 젖은 듯 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내 몸이 신기했어요. 옆에서 한 여자가 화장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짝 괜찮으세요? 네. 그냥. 부럽다. 우리 짝은 너무 적극적이에요. 손이 막 돌아다녀. 여자가 킥킥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더 빨개졌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매점으로 갔어요. 물을 사려고 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그 남자였어요. 손에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커피를 받았습니다. 손이 스칠 때 다시 전기가 흘렀어요. 저기 앉을까요? 남자가 밖에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놀라셨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조금요. 이런 거 처음이라. 저도요. 남자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고 해서 왔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친구가 억지로 데려왔어요. 둘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례가 아니라면 혼자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남편이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도요. 아내가 6년 전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 2년은 정말. 남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는 남자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 남자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우시겠네요. 네. 매일이 똑같아요. 일어나고, 밥 먹고, TV 보고, 그냥 시간만 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말 걸 사람도 없고, 외롭죠? 네.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기, 우리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고마워요. 그때 총무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5분 후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버스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일어났습니다. 버스로 걸어가는데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편안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더 달렸어요. 노래방 화면에서는 계속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버스가 한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 여러분, 점심시간입니다. 총무가 안내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삼겹살과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테이블마다 소주병도 놓여 있었습니다. 짝끼리 앉으세요. 총무가 외쳤어요. 사람들이 짝과 마주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와 저도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주보니 어색했습니다. 아까는 어둠 속이었는데 이제는 환한 대낮이었어요. 뭐 드실래요? 남자가 집게로 고기를 집어 불판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아무거나요. 고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남자가 고기를 정성스럽게 구웠습니다. 타지 않게 뒤집으며 익히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요리 잘하시나 봐요.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자 남자가 제 그릇에 올려줬어요. 많이 드세요. 고마워요. 입에 넣으니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였어요. 옆 테이블을 보니 한 커플이 서로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팔짱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가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식당 뒤쪽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잠깐 걸을까요? 남자가 제안했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기, 네,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정말 외로웠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3년 동안 누구하고도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애들은 명절에만 연락하고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힘드셨겠어요. 매일 집에만 있었어요. 나가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네. 아내 떠나고 6년 동안 일만 했어요. 헬스장 가서 사람들 운동 가르치고 집 가고,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버티기만 했어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쪽 만나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요. 남자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대낮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자 품에 안기니 편안했어요. 이 여행 끝나고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네. 정말로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59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어요. 저도 좋아요. 남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남자가 속삭였어요.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떤 커플이 앞에서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그들도 여기서 만났을까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될 수 있어요. 남자가 제 손을 꽉 쥐며 말했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로 끝에 벤치가 있었어요. 앉아서 쉬었습니다. 남자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편하세요? 네. 정말 편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남자가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예뻐요. 뭐가요? 당신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59살 여자한테 예쁘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제 눈에는 예뻐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총무가 확성기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10분 후 출발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버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일어났어요. 가야겠네요. 네, 버스로 걸어가는데 남자가 제 허리에 팔을 두르고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도 남자 허리에 팔을 둘렀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창가에 앉고 제가 통로 쪽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오후 일정은 근처 계곡 산책이라고 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계곡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시간입니다. 총무가 안내했어요. 2시간 동안 계곡 산책하세요. 5시에 여기서 집합.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커플들이 손을 잡고 산책로로 향했어요. 남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네.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시원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정말. 남자가 대답했지만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계곡을 보세요. 당신이 더 예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른 커플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가 올라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올라갔어요. 바위 위에서 보니 계곡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와, 멋지죠? 남자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등에 이 남자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저기, 네, 고마워요. 뭐가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해줘서. 그러자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계곡 물소리가 들렸고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남자 품에 안겨 서 있으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았어요. 남자가 저를 돌려 세웠어요.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키스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남자의 혀가 살짝 들어왔고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한참을 키스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떨어지며 서로를 봤어요. 남자가 웃고 있었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저도요. 손을 잡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연인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59살에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후 5시 다시 버스에 모였습니다. 총무가 안내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숙소로 갑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산속 펜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여러 채 있었어요. 주변이 조용하고 공기가 맑았습니다. 자, 내리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저도 남자와 함께 내렸습니다. 총무가 로비 앞에 섰어요. 방 배정하겠습니다. 제비뽑기 커플끼리 2인 1실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다른 여자 참가자 하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같은 방이요? 네. 2인 1실이에요. 총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싫으시면 따로 방 쓰실 수 있어요. 추가 10만 원씩. 저는 남자를 봤어요. 남자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10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같은 방에서 자다니. 일단, 방을 보고 결정할까요? 네, 그럴까요? 총무가 열쇠를 나눠줬습니다. 12번, 2층 202호였어요. 남자가 제 짐을 들어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남자가 말했어요. 저기, 이쯤 되면 이름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부드럽게 웃고 있었어요. 규칙 어기는 건데,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이름도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남자 말이 맞았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럼, 저 먼저 할게요. 박순자예요. 59살이에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60세시예요. 민호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민호 씨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했어요. 반갑습니다, 순자 씨. 반가워요, 민호 씨. 서로 이름을 부르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방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창문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침대가 하나였습니다. 더블 침대. 그리고 작은 소파 하나. 저는 얼어붙었어요.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소파 너무 작은데. 정말 작았어요. 민호 씨 책으로는 절대 편하게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저 어디서든 잘 자요. 민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색해 보였어요. 일단 씻으실래요? 네. 먼저 하세요. 민호 씨가 가방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늘 아침만 해도 집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제 처음 만난 남자와 한 방에 있어요.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10분쯤 지나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 씨가 나왔어요. 머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 차례네요. 일어나서 가방을 열었어요. 뭘 입지?
가져온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편한 티셔츠와 면바지를 꺼냈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진정해, 박순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어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몸을 닦으며 거울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59살의 몸이었습니다. 처진 가슴, 주름진 배, 굵어진 허벅지. 예전과는 너무 달랐어요. 민호 씨가 이걸 보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민호는 신사잖아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문을 열었어요. 민호 씨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다 하셨어요? 민호 씨가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네. 예쁘세요. 민호가 작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화장도 안 했는데.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자연스러워서. 민호 씨가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어요. 순자 씨. 민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어요. 민호 씨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6년 만이에요. 민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둘은 서로를 봤어요.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한 손바닥이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민호 씨가 속삭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호 씨가 제 입술을 탐색했어요.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혀가 들어왔어요. 제 혀와 엉켰습니다. 입안이 뜨거워졌어요. 민호 씨가 저를 벽에 밀착시켰습니다. 온몸이 민호 씨 몸에 닿았어요. 단단한 가슴, 따뜻한 체온. 한참을 키스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제 이마에 이마를 댔어요. 순자 씨. 네.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당신을 원해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민호 씨. 싫으시면 안 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민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떨렸어요.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 씨 눈빛이 변했습니다. 뜨거워졌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요? 저 이제 59이에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민호 씨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순자 씨, 저는 당신이 좋아요. 나이도 몸도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이요. 민호 씨가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고 격렬했어요. 저도 민호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등의 근육이 느껴졌어요. 손이 민호 씨 티셔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피부. 민호 씨가 저를 들어 올렸어요. 침대로 향했습니다. 부드럽게 눕혔어요. 침대 위에서 민호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으시죠? 또 물었습니다. 항상 확인하는 민호 씨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가 제 옆에 누웠어요. 다시 키스하며 손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어깨, 팔 옆구리. 천천히 조심스럽게 티셔츠 위로지만 느껴졌어요. 온몸이 반응했습니다. 순자 씨, 벗어도 될까요? 민호 씨가 제 티셔츠 끝을 잡으며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원했습니다. 네. 민호 씨가 천천히 티셔츠를 올렸어요. 저는 팔을 들어벗겼습니다. 브래지어만 남았어요. 민호 씨가 제 몸을 봤습니다.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민호 씨가 제 배에 키스했어요. 부드러운 입술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위로 올라왔어요. 가슴 사이, 쇄골, 목. 천천히 키스하며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호 씨 손이 브래지어 뒤로 갔어요. 훅을 풀었습니다. 브래지어가 벗겨졌어요. 처음으로 민호 씨 앞에서 상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팔로 가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가 제 팔을 잡았어요. 가리지 마세요. 아름다워요. 민호 씨가 제 가슴에 키스했습니다. 저는 신음이 나왔어요. 아, 민호 씨 혀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너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도 민호 씨 티셔츠를 잡아당겼어요. 민호 씨가 벗었습니다. 단단한 상체가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 두터운 가슴, 운동으로 다져진 몸이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 가슴을 만졌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순자 씨, 민호 씨가 제 바지에 손을 댔어요. 이것도 벗어도 될까요?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가 천천히 바지를 내렸어요. 속옷만 남았습니다. 민호 씨도 자기 바지를 벗었어요. 둘 다 속옷만 남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온몸이 닿았습니다. 뜨거웠어요. 사랑해요, 순자 씨. 저도 사랑해요. 마지막 옷들도 벗겨졌습니다. 59과 63,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호 씨가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 처음엔 아팠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민호 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깊게, 부드럽게.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둘은 서로를 안고 움직였습니다. 느리게 리듬을 맞춰 땀이 흘렀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신음이 나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점에 가까워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호 씨, 저, 괜찮아요. 그냥 느끼세요. 민호 씨가 더 깊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아, 온몸이 경련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절정이었습니다. 민호 씨도 곧 절정에 도달했어요. 몸이 굳어지며 제 안에서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순자 씨, 둘은 서로를 꽉 안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이 천천히 안정됐어요. 민호 씨가 제 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옆으로 누웠어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왜요? 당신을 만나서요. 오늘을 함께해서요. 저는 민호 씨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둘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잘 주무세요. 민호 씨도요. 민호 씨 심장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행복한 꿈을. 59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의 꿈을. 눈을 떴어요. 민호 씨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가만히 민호 씨를 봤어요. 이 남자, 어젯밤 저와 하나가 된 사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민호 씨가 눈을 떴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러시면 싫으세요? 아니요. 좋아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서로를 안고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8시에 아침 식사래요. 그러네요. 아쉽지만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저도 옷을 챙겼습니다. 제가 먼저 씻을게요. 민호 씨가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민호 씨가 씻고 나왔어요. 저도 화장실로 들어가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밝을 수 있구나.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민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까요? 네. 손을 잡고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른 커플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었어요. 다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1층 식당으로 갔어요. 테이블마다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민호 씨와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마주보니 어색하면서도 좋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민호 씨가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고마워요. 밥을 먹으며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다른 테이블을 보니 한 커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또 다른 커플은 서로 반찬을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저렇게 보일까요? 제가 작게 물었어요. 아마도요. 민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럽네요. 왜요? 좋은데.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테이블 위에서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산책하고 점심 먹고 돌아간대요. 벌써 돌아가는구나. 민호 씨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빠르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민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네. 우리 계속 만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끝나고 연락처 제대로 교환해요. 주소도 주고. 네, 그래요. 총무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전 산책 시간입니다. 11시까지 자유시간이에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커플끼리 펜션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와 저도 천천히 걸었어요. 손을 잡고 펜션 뒤편에 작은 숲길이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예쁘네요. 네, 정말. 걸으며 민호 씨가 물었어요. 순자 씨, 집은 어디세요? 인천이요. 민호 씨는요? 저는 부천이에요. 아, 가깝네요. 네. 차로 30분 정도? 그럼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민호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번? 너무 자주 아니에요? 전혀요. 저는 매일이라도 보고 싶은데.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민호 씨,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호 씨가 멈춰서서 저를 봤습니다. 순자 씨, 저 진지해요. 어제 장난으로 만난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정말 계속 만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숲길 한가운데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자 씨, 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둘 다 결혼해서 분가했습니다. 명절에만 연락하는 사이였어요. 일단은 말 안 하려고요. 저도요. 애들이 뭐라고 할까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말하죠. 천천히. 그게 좋겠네요. 둘은 다시 걸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한참을. 민호 씨, 일은 뭐 하세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해요. 순자 씨는요? 저는 지금은 일 안 해요. 남편 떠나고 나서 그만뒀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요.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민호 씨가 있잖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제가 있어요. 이제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저도 민호 씨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숲길 끝에 작은 벤치가 있었어요. 앉아서 쉬었습니다. 순자 씨, 네, 우리 잘 될 거죠? 민호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잘 되게 만들어야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이도 이렇게 먹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민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민호 씨 어깨에 기댔어요. 행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어요. 멀리서 총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입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아쉽지만 손을 잡고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불고기와 찌개였습니다. 식사 후 총무가 안내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짐 챙기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희도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씩. 민호 씨가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들게요. 괜찮아요. 가벼워요. 방을 나가기 전 민호 씨가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순자 씨. 네.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길고 깊은 키스. 떨어지며 서로를 봤어요. 이제 정말 가야죠. 네.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른 커플들도 모두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탑승했어요. 민호 씨 옆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펜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루 이틀이었지만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을 끼웠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다들 피곤한지 잠을 자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민호 씨 어깨에 기댔습니다. 민호 씨도 제 머리에 턱을 얹었어요. 순자 씨. 네. 내일 바로 연락할게요. 네.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다음 주에 만날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중간에서 만나요. 부평? 좋아요. 약속을 정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부평역에서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3시간쯤 지났을까요? 곧 도착합니다. 총무가 안내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지는구나. 민호 씨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내렸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서로를 봤어요. 순자 씨, 민호 씨,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꽉 안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관없었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저도요. 매일 연락할게요. 네. 건강하세요. 민호 씨도요.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다음 주에 꼭 봐요. 네, 꼭요.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짧지만 간절한 키스. 가세요. 순자 씨도. 민호 씨가 멀어졌어요.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점점 멀어졌어요. 주차장을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경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때? 좋았어? 응. 그 남자 괜찮아 보이던데?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연락처 교환했어? 응. 잘 됐다. 계속 만나. 그럴 거야. 미경이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민호 씨 번호를 봤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잘 가셨어요? 보고 싶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벌써 보고 싶어요. 내일 전화할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미경이가 물었습니다. 행복해 보인다. 응, 행복해. 잘 됐다. 오랜만에 웃는 거 보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집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있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59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두렵지만 설렜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잘 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저예요. 잘 주무셨어요? 민호 씨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네, 민호 씨 생각하다가 잠들었어요. 저도요. 어젯밤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부터 매일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때로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장 보고 집 청소하고. 민호 씨는요? 헬스장에서 일하고 왔어요. 피곤한데 순자 씨 목소리 들으니까 힘나네요. 저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났습니다. 주로 주말이었어요. 인천과 민호 씨가 사는 부평,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버스로 40분 거리였어요. 첫 데이트는 부평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순자 씨, 민호 씨가 손 흔들며 반겼어요.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커피 맛은 기억나지 않아요. 민호 씨 얼굴만 봤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민호 씨 생각하면서요. 저도요. 일하면서도 자꾸 생각나요. 두 번째 만남은 영화를 봤어요. 무슨 영화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민호 씨 손만 잡고 있었으니까요. 세 번째 만남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순자 씨, 손 차가워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민호 씨 손과 함께 이제 따뜻해요. 좋네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호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집에요? 네. 제가 요리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망설였습니다. 민호 씨 집에 간다는 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저녁 먹고 가시면 돼요. 알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민호 씨 집에 갔습니다. 아파트 10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호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귀여웠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할게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민호 씨를 봤어요. 능숙하게 칼질하고 볶고.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순자 씨는 쉬세요. 30분쯤 지나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들. 우와, 이걸 다 만드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호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아내가 아팠을 때 제가 해야 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괜한 말.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덕분에 요리를 배웠어요. 지금 순자 씨한테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민호 씨가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잘 맞네요, 우리. 그러게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TV를 켰어요. 주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보지 않았어요. 서로만 봤습니다. 순자 씨, 네.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이 닿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 씨가 제 뺨에 키스했어요. 목에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순자 씨, 오늘 여기 있어 주실래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원했습니다. 네. 민호 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실 문이 열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다가갔습니다. 또 한 번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민호 씨 품에서 저는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민호 씨는 항상 제 기분을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둘은 서로를 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그저 민호 씨와 함께라는 것만 느꼈습니다. 끝나고 민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저야말로요. 민호 씨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잘 주무세요. 민호 씨도요. 그날 밤 민호 씨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민호 씨가 만든 계란말이와 토스트. 오늘도 여기 있으실래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집에 가야죠. 아쉽네요. 다음 주에 또 와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민호 씨 집에 있었어요.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만나고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순자 씨, 저희 매일 만날 수는 없을까요? 매일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순자 씨가 옆에 있고 저녁에 퇴근하면 순자 씨가 집에 있고 그런 생활 하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자 씨,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결혼이요? 네.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순자 씨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네. 결혼해요.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59살에 다시 시작하는 사랑.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순자 씨. 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말할까요? 글쎄요. 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행복한 고민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일요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저녁 같이 먹을까?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가 심각하신데. 만나서 얘기하자. 내 집으로 갈게. 알겠어요. 올 때 조심히 오세요. 저녁 6시 아들 집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준호는?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그래. 준호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준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기, 엄마가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심호흡을 했어요. 엄마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사람요? 응, 남자. 분. 준호와 며느리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남자분을? 응.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떤 분이신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야. 나보다 4살 많고 헬스장에서 일하시고 아내를 6년 전에 여의었어.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행에서 우연히. 며느리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좋으신 분 만나셨네요. 그런데 그분이랑 또 말이 막혔습니다. 재혼하고 싶어? 준호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 미안해.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엄마가 너무 빨리. 아니에요, 어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걱정했어요. 뭐가? 혼자 사시는 거요. 명절 때만 뵙는데 항상 외로워 보이셨어요. 준호야, 좋은 분 만나셨다니 다행이에요. 정말이에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셔야죠. 아버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준호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고마워, 준호야. 한참을 울었어요. 그분 한번 뵙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 네. 우리 엄마한테 잘해주실 분인지 확인해야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시간 괜찮아? 네, 좋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어떻게 됐어요? 잘 됐어요. 아들이 축하해줬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민호 씨는요? 저도 오늘 딸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딸도 좋아했어요. 아빠 혼자 있는 거 걱정했대요.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둘은 한참 통화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만날까요? 그게 좋겠어요.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 부평역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민호 씨, 준호 부부, 민호 씨 딸 부부, 6명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민호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들 박준호입니다. 준호도 인사했습니다. 저는 민호 아버지 딸 정수진이에요. 민호 씨 딸도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곧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준호가 민호 씨에게 말했어요. 네, 정말 소중히 모실게요. 아버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분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예식장도 알아볼게요.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어머니, 그래도 결혼식은 해야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아버님, 행복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 씨, 우리 정말 결혼하는 거네요. 네, 정말이네요. 무섭지 않으세요? 조금. 근데 행복해요. 저도요. 2주 후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냈어요. 축하드립니다. 공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 이제 우리 부부예요. 네.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랑해요, 순자 씨.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둘이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의 새 출발을 위해 민호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잔을 부딪혔어요. 일주일 후 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화장품, 사진 몇 장. 준호가 차로 와서 도와줬어요. 엄마, 이게 다예요? 응. 필요한 것만. 알겠어요. 싫어요. 민호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어서 와요, 순자 씨. 이제 우리 집이네요. 그렇죠. 짐을 풀었어요. 옷을 옷장에 넣고 화장품을 화장대에 놓고 순자 씨, 여기는 순자 씨 공간이에요. 마음대로 쓰세요. 고마워요.
저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민호 씨가 고기를 굽고 저는 나물을 무쳤어요. 잘 맞네요, 우리. 그러게요. 식사 후 설거지를 했어요. 민호 씨가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순자 씨, 네, 행복해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었습니다. 기대었어요. TV를 켰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호 씨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민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요, 순자 씨. 저도요, 민호 씨. 그날 밤 민호 씨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우리 침대였어요. 59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1년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눈을 떴어요. 옆에 민호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민호 씨가 눈을 떴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이에요.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그냥 민호 씨랑 같이 있으면 돼요. 저도요. 함께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민호 씨가 계란을 부치고 저는 밥을 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순자 씨, 1년 됐네요. 네. 우리 만난 지요.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아, 맞다. 정확히 1년이네요. 그때 생각나요? 당연하죠. 어떻게 잊어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12번 뽑았을 때 저도 12번이었죠. 운명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이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순자 씨, 산책 갈까요? 좋아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어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났어요. 행복해요, 순자 씨? 네,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는요? 저도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순자 씨가 옆에 있고, 저녁에 집에 오면 순자 씨가 있고,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요. 저도 그래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하면요. 네. 처음엔 걱정했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순자 씨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민호 씨.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 우리 잘하고 있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요. 그날 묻지마 관광버스 안 탔으면 어땠을까? 저도요. 친구가 억지로 안 끌고 갔으면. 저도 미경이가 안 끌고 갔으면. 지금 우리 없었겠죠.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친구한테 고마워해야겠어요. 그러게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맛있어요. 민호 씨가 만든 것도 맛있어요. 식사 후 소파에 앉았어요. 순자 씨, 사진 한번 볼까요? 무슨 사진요? 1년 전 그때요. 민호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어요. 묻지마 관광버스 사진이 나왔습니다. 버스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때네요. 그러게요. 이때는 서로 어색했죠. 완전히 어색했죠. 다음 사진은 펜션에서 찍은 거였어요. 둘이 손잡고 있는 모습. 이때는 좀 친해졌죠. 네. 또 다음 사진. 계곡에서 찍은 사진. 여기서 고백했죠. 맞아요. 마지막 사진은 구청 앞에서 찍은 거였어요. 혼인신고하던 날. 이게 벌써 9개월 전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정말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순자 씨.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함께. 당연하죠. 민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어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민호 씨가 옆에 있습니다.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잠들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59살에 찾은 행복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전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만약 그날 묻지마 관광버스를 안 탔다면, 만약 제비뽑기를 안 했다면, 만약 민호 씨에게 마음을 안 열었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순자 씨, 뭐 생각해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그냥 행복하다고요. 저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자요. 잘 자요. 눈을 감았어요. 민호 씨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요? 그냥 예뻐서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민호 씨와 함께하는 하루. 순자 씨, 오늘은 뭐 할까요? 글쎄요. 시장 가서 장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좋아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민호 씨와 함께라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TV를 봤어요. 순자 씨, 네. 내일은 뭐예요? 내일도 오늘처럼요. 그럼 모레는요? 모레도요. 1년 후는요? 1년 후도요. 10년 후는요? 10년 후도 민호 씨랑 함께 있을 거예요.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또 하루.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가끔 아이들이 놀러 왔습니다. 준호 부부, 수진 부부. 어머니, 아버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그래. 네. 보기 좋아요. 손주들도 많이 안겨요. 준호 아들, 수진 딸.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어요. 예쁜 손주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만났어요? 5살 손녀가 물었어요. 버스에서 만났어. 버스요? 응. 여행 가는 버스에서. 우와. 그럼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런가?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드라마지. 우리 할머니 주인공이야.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저녁이 돼서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잘 가. 어머니,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다시 둘이 남았어요. 시끄럽다가 조용하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 씨, 우리 복 받았어요. 왜요?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있잖아요. 손주들도 보고. 맞아요. 고마워요, 순자 씨. 저야말로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59살 박순자. 1년 전만 해도 혼자였던 여자.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예요. 누군가의 할머니. 무엇보다 사랑받는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살아도, 상처가 있어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소중히 대해줄 거예요. 저처럼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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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습니다.
였습니다.